제가 이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98년도 IMF 위기를 우리나라는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넘어간 것 같지만 사실 그때도 내상이 굉장히 컸고 그 이후로 체질 개선은 기업 단에는 이루어졌지만 사실은 대다수의 개인들은 그때 밀려나서 자영업이라는 신분으로 나락으로 떨어졌고 그 자영업자 대부분은 흔히 유행하는 PC방이나 노래방이나 음식점이나 그죠? 당구장이나 프랜차이즈업에 종사하면서 아주 본질적 가치나 기술 없이 쉽게 진입해서 경쟁이 심화되는 국면으로 진입했는데 다행히 지난 10여 년간 경제가 그래도 스무스하게 하면서 그나마 뭐 높진 않았지만 먹고 사는 수준이었습니다. 그게 최근 몇 년서부터 계속해서 야금야금 뭔가가 침투하기 시작하면서 경기가 좀 슬로우다운 하면서 안 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압도적으로 자영업 비중이 높은 나라 좀 보세요. 어떤 나라인지. 제가 여러분도 최근에 버블 논란이 있으니까 미국 주식을 하든 한국 주식을 하든 뭐 뭘 하시든 불안하잖아요, 마음은.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조심하라고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한국 정도의 나라에서 절대 위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질적 위기는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그래서 과거를 보자고 했잖아요. 2008년에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지고 미국은 금융위기의 진원지였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국가의 지위를 지금은 더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 어퍼컷으로 얻어 터졌어요? 네, 유럽이 얻어 터졌습니다. 무슨 얘기냐? 전 세계로 봤을 때 미국은 젊고 위기를 극복할 만한 나이였고 아주 스마트한 애였는데 과잉된 욕심에 의해서 휘청인 젊은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죠? 유럽은 다 늙은 노인이었고 먹고 살 것도 마땅치 않은 아주 잔재주나 기술밖에 없는 통역해서 먹고 사는, 예를 들어서 아니면 관광객을 상대로 그리스에서 관광객 상대로 물건 파는 정도의 나라가 정말 이런 나라들이었던 거죠. 본질적 경쟁력이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여기로 다 문제가 터져. 이번 코로나 위기도 자꾸 트럼프, 바이든, 테슬라의 버블 논란, LG 화학 논란, 따상 논란 다 필요 없고요. 정확한 본질적 문제는 어디서 터질 거냐? 유럽에서 터집니다. 또는 제가 가장 리스크하게 본 나라 어디냐? 한국에서 터집니다. 그 다음 어디? 남미에서 터집니다. 그 다음 어디? 중동에서 터집니다. 그러고 어디로 넘어오는 줄 아세요? 그럼 아시아입니다. 그럼 여기에 중국 정도가 있고 한국 정도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오려면 아주 시간이 많이 걸려요. 1번은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버블 논란과 사실 이제 또 다시 코로나 때문에 다 멸망할 것 같은 논란들이 있지만 왜 여기 나라들에 대한 얘기는 쏙 들어갔지? 여기 들어보셨어요? 얘네 망할 것 같다는 얘기. 못 들어보시죠? 안 망한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안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지금 불안한데 망하는 거 아니야? 너무 버블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논란이 있을 때는 쉽게 버블이 줄어들거나 폭락하거나 하는 사태가 잘 안 일어나더라는 거죠. 코로나도 가만히 보면 이제 내년부터 미국 대선 들어가서 트럼프가 재선하면서 잘 될 거다라고 할 때 터진 거고, 리스크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터지는데 사실 그 전부터 상태가 제일 안 좋았던 건 여기죠. 그죠? 얘는 여전히 상태가 안 좋아요. 그죠? 요런 애들 터지고 한국이 터지겠죠. 터지면 다음 또 볼까요? 요런 애들 이런 애들이 먼저 터집니다. 보세요. 코로나가 온 것만으로도 노답인 나라들이죠. 태국은 무려 GDP 감소분이 이만큼이에요. 왜?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가는 나라예요. 최근에 아시아에서 골칫덩어리로 변한 나라 하나가 있는데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놀러 가고 싶어 하면 요새 싱가포르 주택 가격 같은 거 한번 네이버에 검색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왜? 중개무역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
나라 자체 사이즈 요만해서 그냥 다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데 아무도 안 오잖아 지금. 다 떠나고 있잖아. 그죠? 그리고 관광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나라들. 한국은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다만 이제 욕심이 지나친 지금 욕망에 다들 눈이 멀어 있다라는 게 더 큰 문제일 수는 있지. 왜냐면 여기는 문제는 있지만 욕망도 없거든 얘네들은. 근데 여기는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 욕망은 거의 뭐 정신 나간 뭐 욕망의 화신들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다들. 다음 보세요. 업종별 종사자 수 분포에서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 종사자 비중이 높은 추입니다. 한마디로 뭐야? 코로나 같은 게 터지면 취약한 나라 1, 2, 3, 4, 5, 6, 7, 8, 9, 10 이란 얘기입니다. 왜? 여기 안 가잖아요. 그죠? 한국 절대 빠지지 않아요. 아까 보신 것처럼 자영업자 비율 상당히 높고 가계부채 문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IMF 때부터 계속해서 정부가 기업의 부채를 누구한테 떠넘겨? 가계한테 떠넘겼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가계부채가 문제고 미국은 정부 부채가 문제고 일본도 정부고 중국은 기업 부채가 문제고 그걸 말씀드렸었잖아요. 한국 이거 심각하다니까요. 그래서 개인 파산 안 시킨다잖아요. 뉴스 보셨죠? 개인 파산 못하게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파산자가 급증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자 안 내도 상관없대요. 빨리 돈을 빌리세요. 이자 안 내도 상관없다잖아요. 파산 안 시킨대요. 다음.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말하는 걸 텐데 전체 일자리 업종별 비중 볼까요? 일자리는 다 어디에 몰려있어? 오른쪽에 몰려있네. 이게 다 뭐야?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네. 워렌 버핏이 왜 항공주에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한 번 실수는 했죠. 네. 근데 왜 이쪽에 다 몰려있지? 사람을 많이 써야 돼. 기본적으로 사람이 베이스인 사업 모델이야. 그러니 이익률이라는 게 높을 수가 없어. 근데 전염병까지 일어났어? 최악이지. 가장 많이 타격을 입어. 그러면 이게 타격을 입는다는 얘기는 뭐냐?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실업률이 높아지면 아까 말한 것처럼 임금이 떨어져. 왜? 다 실업자니까 일자리만 있으면 아무 데나 가서 일하려고 그래. 이 임금이 떨어진다고요. 그러니 물가라는 게 오를 수가 없어. 그럼 정부는 또 돈을 찍어내. 그럼 걔한테 일로 와. 너 원래 승무원이었던 애한테 일로 와. 너 대신 뭐 이런 유튜브 하는 거 이런 거 교육 받고 하면 한 달에 150만 원 줄게. 일단 그런 데로 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잖아. 놓을 수는 없으니까. 항공사 다 망해서 아무도 안 뽑는데 내가 이직을 할 수 있겠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는 산다니까요. 근데 그게 양질의 일자리냐고. 아닌 거지. 그게 문제라고요. 그러면서 그 150만 원은 어디서 나온 돈이야? 미래의 세금을 땡겨서 가져왔으니 나한테 150만 원 준 거 난 당장은 기쁘고 내가 굶어 죽진 않지만 그 150만 원 내가 받은 걸 가지고 난 또 쓰잖아. 겨우겨우 난 먹고 살지. 근데 그 돈을 쓰면 부자들한테는 15원씩 가는 거지. 예를 들면 나 한 명당. 그래서 부동산이나 주식을 갖고 있거나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자산 가치는 10배, 20배씩 올라가는 거지. 난 150만 원 겨우 먹고 살고 있는데 얘는 10배, 20배. 난 또 150만 원. 얘는 2배, 3배. 계속 이 현상이 반복된다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쨌든 보세요. 여기 보시면 건설, 제조, 그다음 소매, 교육, 여가, 숙박, 기타 서비스 답이 없죠.